오늘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 그 가슴에 덤프트럭이 하나 달려와서 돌더미를 쌓아놓고 간 것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외쳤던 오래전의 라마르세이유가 귓가에서 맴돈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 발단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의 55년 친구, 대학 교수인 이철우가 한 이야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기 입시 부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국민은 아닙니다. 아주 고위직에 돈도 많고 소위 권력의 중심에 있던,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상당한 이런 부부가 있고 그 집안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 이 아들, 딸들을 대학, 의학 전문 대학원에 이렇게 입시 부정을 해서, 이런 대단한 부모가 직접 입시 부정을 해서 입학을 시킨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발각되지도 않고 처벌되지도 않고 무난하게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간 사람은 의사 면허도 땄고, 이랬다고 한다면, 발각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고 이렇게 승승장구했다면, 부정을 딛고 시작해서, 그러면 그 입시 부정을 해서 얻은 이익을 누리게 해줘야 옳다. 이철우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는 윤석열의 검찰은 조국 씨, 그의 자녀를 기소해서 면제를 해줬다. 조국 씨의 자녀이니까. 조국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대학의 교수, 이런 대단한 사람, 그의 자녀는 기소해서 면제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 윤석열 검찰을 생각해라. 바로 그 윤석열이 이제 5월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그의 뜻이 옳지 않느냐. 이철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회사에서 1,000만 원을 공금을 빼내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우수한 사람이죠. 돈을 버는 능력이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1,000만 원이 없어서 1억을 못 벌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번 것은 원래 회사 돈이니까 돌려주고 나머지 9천만 원은 이 사람이 가지게, 누리게 해줘야 된다. 이 논리가 조국 씨가 입시 부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의사가 됐는데 의사 자격은 지켜줘야 된다 했던 바로 그 논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그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하느냐 이럴 텐데, 지금 윤석열의 55년 친구 연세대 교수 이철우는 우리하고는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심지어 이게 옳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게 뉴스가 된 것은 이 윤석열의 55년 친구 이철우의 글에다가 윤석열의 처가 김건희 씨가 좋아요라고 자기 김건희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아요를 누르면 그렇게 지지 표시를 했다 하는 게 뉴스화 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의 처이기도 하지만 이제 윤석열 씨가 당선자로 되었기 때문에 또 5월이면 대통령인 일꾼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특별히 여사라는 칭호까지 지금 언론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처신을 도무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조국 씨의 그 자녀 입시 부정,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편을 든 이철우의 글에 윤석열의 처 김건희 여사가 좋아요를 눌렀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의 처 차기 정부의 그 정의관인가, 그게 그들의 리걸마인드인가? 이건 뭐 리걸마인드가 바닥이다가 아니고 당장이라도 모든 공적 지위를 박탈해야 할 그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이철우의 글에 김건희 여사가 좋아요를 누른 이 글에 윤봉길 의사의 손녀라고 하는 윤주경 씨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이거 출당하고 의원직 박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김건희 여사도 공적인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그냥 사인, 민간인일 때하고는 다르죠. 지금 특별히 경호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거기에 걸맞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또 윤석열 당선자가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 이창양, 이 사람도 이철우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입시 부정을 했어도 한동안 이게 발각되지 않고 그 입시 부정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열리고 혜택이 쌓였을 때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이 누려야 한다. 이런 데 찬성을 한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결국 이철우 씨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지금은 대통령 당선자인 그때의 윤석열,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의 55년 친구 이철우 자기 자신, 대통령 당선자의 처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 이들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직자는, 특권이 있는 자는 지배자로서, 지배자는 법을 갖다 대지 말라, 이런 지배자의식이 있다, 계급의식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이와 같은 때에 미국 날짜로 4월 12일 미국 국무부는 세계 인권사항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현재 세계에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제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나라는 많은 경우에 다른 부분에서도 국제 질서를 따르지 않는 나라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라고 하면 국제 질서를 따르지 않는 나라,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위기가 있을 때 같이 갈 수 없는 나라, 또 국제 질서를 지키는 나라들이 필요하면 먼저 희생시키거나 제거할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지구 환경은 날로 나빠지고 있고 과거와 같이 적선을 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제 또다시 적자생존으로 돌입하고 있는 겁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권을 지킨다 하는 것은 그게 그냥 뭐 인권을 지키자 이런 단순한 원칙만이 아니고 미국에 있어서는 이게 안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바로 이런 점에서 세계 각국의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이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파트에 한국에서는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도 이 지위가 높고 그렇다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정부의 부패에 관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례가 보고되었다. 근데 이거를 지적하기를 한국 정도 수준이 되는 국가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부패 보고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없었다.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들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조국 씨 부부의 사건, 이게 문재인 정부의 부패 사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씨 부부의 그 부패 사건이 2020년 보고서에도 올라갔고 2021년 보고서,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있었던 거를 보고서를 내서 그게 이제 올해 나온 게 2021년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연속 등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의 교수, 그것도 특히 법대 교수, 로스쿨 교수, 이런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형사법상 사기 혐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거 미국 보고서에 올라갔습니다. 이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씨, 대학 교수 출신이고, 그가 조민 씨를 이제 이들의 딸이 되죠. 조민 씨를 대학에, 그리고 의학 전문 대학원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입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 벌금형이 선고되고 나서 조민은 입학이 무효 처분됐다. 이게 보고서에 들어갔습니다. 조국 씨는 이 조민의 의사면허는 뺏길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앞에서 1,000만 원과 1억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철우, 김건희, 윤주경, 이창양 이들이 한 이야기는 조국의 딸은 특별 대우를 해야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이렇게 하자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될 테니까 자기들만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뜻이다. 결국 윤석열 부부, 윤석열의 55년 친구는 이렇게 미국이 안보 문제다. 또 이런 식의 국가는 국제 질서를 따르지 않는 나라다. 같이 살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부패, 부정, 공직자의 부정, 이거를 적극 비호한 겁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고 지적한 것 가운데 특별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공직자가 국민 대중의 토론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공직자나 대통령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 국민이 자기들을 비판하는,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나오면 명예훼손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세세히 따져서 어느 부분 한 곳이 틀렸으면 이거 허위사실이다 하는 그거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 정말 백 없고 돈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그 자유를 보장해서 자유롭게 살아오던 국민에 대해서 이제는 힘 좀 있다. 혹은 돈 좀 있다. 그것도 또 권력이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검열했다. 이 대목이 있습니다.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악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검열은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SNS에 어떤 글을 올린다고 했을 때 글이 올라가기 전에 시간이 걸리면서 한번 쓱 스캔을 해서 이걸 올려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본다면 그것은 검열입니다. 헌법 위반이고 그 자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SNS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윤석열 당선자 그리고 김건희 씨 이제 임기를 개시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국민 개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같은 것을 가지고 고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그건 좀 억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경호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공무수행을 하라고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국민을 상대로 싸움질을 하는 것까지 허용을 해주면 그것은 사람 위에 사람을 세워놓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납득이 되겠죠. 바로 이런 면에서 대통령 또 뭐 그 특수관계인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정도면 힘 있다, 빽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국민 개인을 상대로 이런 소소한 사실은 그 혐의가 빙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고발입니다. 고소는 직접 그나마
본인이 한 축을 담당하면서 법정 다툼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만 고발은 공무원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고위공직자, 권력층, 이들은 고발은 아예 그 권한이 없다. 이렇게 보아야 리걸마인드에 합당한 겁니다. 만일 김건희 여사가 어떤 개인을 고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고발을 받은 공무원이 스스로 이것은 각하할 것인가,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하고 자유롭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권력의 줄서는 아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건을 만듭니다. 애초에 공정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줄줄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가족, 대통령 부부 이들에게는 충분히 남에게 맞아 죽지 않을 만큼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집도 따로 마련을 해주고 하는 것이고, 그들 입장에서 멀리 있는 국민의 소리가 들린다, 국민의 글이 보인다, 이래서 상처받았다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령 김건희 씨의 그 지지자들이 댓글 부대가 있다고 합시다. 규모가 작든 크든. 그게 선거 이전에는 선거법의 규율을 받겠지만 그냥 일반 안악내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업무방해죄를 구성합니다. 물론 그 회사만이 아니고 개인도 영업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업무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인의 처가 아닙니까? 대통령의 아내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똑같은 댓글 부대를 혹시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가는 이게 권력형 범죄로 넘어갑니다.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좀 뒷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바로 사찰로 넘어가게 되고, 이게 대통령인 공무원이 독재를 했다, 뭐 그냥 목이 날아가는 이런 일까지 가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변동이 됐을 때는 자신의 그 행동 반경을 대폭 축소시켜야 된다. 이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유의할 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아직도 선거 분위기에 빠져 있어서 자기들에게 반대되는 사람은 쳐도 되는, 때로 몰려가서 공격을 해도 되는 것 같은 이런 좀 그런 분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 윤석열, 반 김건희라는 딱지가 붙어 있게 되면 이 지지자 대중들이 일종의 자경단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패싸움은 즉시 멈춰야 된다. 모든 댓글 부대, 지지자 그룹, 지금 보니까 김건희 씨 무슨 카페가 있다, 뭐가 있다 하는데 모두 해체해야 합니다. 그걸 남겨둬서는 큰일이 나는 거죠. 지금 이 인권 침해, 그리고 전제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을 영웅시한다든지 김건희 씨를 또 그렇게 여신처럼 이렇게 받든다든지 하면서 일반 국민에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그게 전제주의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미국의 경고를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간단하게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면에서 윤석열 당선자나 김건희 씨나 이제는 우리의 그 민간인으로서의 자유가 줄어들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적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